여기시는 여기 같은 경찰 오늘 차기 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토론회에 사회를 맡은 전용인 시정연구원 원장 정원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것들은 아마 대선 후보들께 공약화 시켜달라고 아마 제안도 아예 대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큰 위험줄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14일 때 개최를 계획으로 이야기했다가 5월 12일부터 대선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의 토론회를 국회 내에서 국회 연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쟁취로 당기다 보니까는 오늘 대체 휴일날 아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휴일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근본 배경, 또 취지 목적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토론이 경찰답게 만드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제안이 한정더 두텁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탁월한 실력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국회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제도 1억 등록이 얘기가 통용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난 20대 국회, 즉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탐정 관련법에 있어서는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 이후 21대 걸쳐서는 이미 소변 교체와 관련된 갈등, 다툼은 저는 극복을 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도 굳이 우리 경찰청 소방법령으로 탐정법입법을 부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역시도 과거 19대까지는 이하승 의원 제표의 탐정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때까지만 해도 반드시 법무부 소방법령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발전 영역도 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대 국회 들어서는 굳이 법무부 소방법령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쨌거나 소방부처 다툼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걸고 있느냐? 바로 변협입니다. 변호사협회가 지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송 진행, 즉 원한 소송 진행 전에 형사의 명령에 의해서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문서, 자료 이런 것을 오픈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법률 현장 당사자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관련 어떤 정보를 토대로 법률 분쟁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양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자를 모두 드러냈을 경우, 즉 혹은 증거를 게시했을 경우에 굳이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해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어느 쪽이 승소하고 패소할 것인지가 대체로 뚜렷하게 가름바가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안 소송 전에 소송이 종결되고 결과적으로 양의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단촉되는 이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국내 탐정법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 즉 조와 윤력이 가능한 그런 입법 사안이 나타나는 말씀이 드립니다. 나아가서 탐정의 전문 조사 영향은 경찰의 어떤 넘치던 어떤 수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즉 형사 고소 고발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서원들의 어떤 수사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법 입법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어떤 조화 발전이 대단히 필요한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의 투자법 운영관리법이 현 22대 국회 회기가 3년여 남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입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각 당 캠프 대선 캠프의 정책력으로 저희가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A부에서 민사소송 절차 검찰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언제는 그런 검찰과의 탄생과 같은 비극을 다른 사례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개혁의 방향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청 시대가 개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접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는 경찰청 시대가 199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지단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직이 외부에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것을 지난 정부의 해방부 경찰 설치 마사님께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진 이외 민주적 경제정치가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권력에 따라 춤추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권력자인 지시 안 하는 경찰 조직 전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경찰권을 분산하는 그런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경찰 개혁이라고 해서 경찰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경찰로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권이 다운로드되지 못하도록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었는데 경찰의 손발을 꼬고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개혁이 되면 더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했으면 또 하나 굳이 또 치자면 또 차기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고강도로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력의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기관의 재우조화 차원에서 경찰개혁도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찰 개혁을 위한 제가 생각한 6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만에 우리 앞에 한단신 유관차를 김감께서 숱하게 지적해왔던 해남부 경찰국입니다. 해남부 경찰국은 실제로 우려도 많이 했고 우려한 것이 또 현실화되게 됐습니다. 경찰을 인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찰국가의 하수인은 경찰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다만 저희 오늘에 언급했듯이 지금 공개해 보시면 한겨레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중립을 지켰죠? 조항이고 제목입니다. 그럼 해관부가 아닌 청와대가 등장하면 되느냐만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앞에 제가 1991년 경찰청 친해의 개혁이 경찰을 외부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나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다시 한번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남북 경찰국을 폐지하도록 그 측면을 관찰해서는 된다는 거고요. 사실은 남북 경찰국이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지난 민주정부에서 그렇게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지를 않고 제거를 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주타로 외쳤음에도 만들지 않고 업무 전행하는 사회에 대한 약간 이상한 그런 예정직한 그 정부가 해외 경찰국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추구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나 정기 감각하게 계획을 해야지 느낌은 그런 계획의 가감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누구나 뼈저리게 실망을 한 사건이 나오는. 자, 이 시설들이 이제 그 저자선도 감정 분야에 큰 아쉬움을 알고 있는 한 사람들이 괜히 뜻해서 한국형 분단 비법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그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상구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발전 민관 보안 경력 활성화를 위한 함정업법 제정 및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연대 협력 방안에 발표는 그 다음에 중요한 시행적 가치를 우리나라 함정입법의 긴 역사 속에 핵을 끊는 패러다임 정환을 주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발의되는 함정업의 법제화 방안을 지금까지 법조계 특히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업계에 어떻게 보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뭐 작용이 되어가지고 변협이 우려를 넣던 것이 사실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발전에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시간의 주장이시 몇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업과 탐정업이 대관계가 아니라 연기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제화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단체가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그 법제화가 모두가 승리하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론 앞서 토론 내용 페이지 40페이지 중에서 중간에 그 특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가이드라인인데 그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된 공무원 모양인데 보통 시험점은 그 수정되지 않은 공무원 가서 오리만 없으면 혹시나 오해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에 해설다.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2005년도 생각이 납니다. 2005년도 국회 도서관 대단당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상미 의원이 민간조사법 발의하고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패널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민간조사법안은 불법 그 당시 문제가 안 됐던 서인적으로 불법 신고를 제도화 표현을 중지하면서 처음 어떻게 암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민간 조사 원리 교육을 한 이런 제도로 그때 이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당시에 이인기 의원이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평안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이 관련된 경비법 일부 개정안으로 해서 6번째로 민간조사업을 개최해가지고 왜 평안위를 퇴화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평안위원장이니까 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갑니다. 법사위에서 그만 이제 회비 종료되고 또 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내의원 이명수 의원께서 함정 관리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벌써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구축이 되고 오는 다음에 즉 신용등급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명칭 쓸 수 있으니까 탐정 관리방 법률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기존의 어떤 국가사진이나 이런 개념만을 하게 자격기관부에서 등록이 된 탐정 관련 자격은 지방경찰청에 등록을 안 물론 등록에는 잘 아시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은 이 고객을 보호했던 제도나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회의 종료되고 저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이들을 맞이해서 우리 디자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청정관리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시기 적정하다는 표현들 많이 쓰셨는데 우리 김효리 이성주 원장님께서 이 인간보안 협력 패스를 위한 현저 대체령이 디스커버리 제도의 연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앞부분에 한정호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토론하신 내용 중에 아만 보는 수로 인간보안 법입니다. 안광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렇게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의 풍요학회를 위해서 변호사를 하면서 가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대표하신 이성 수호장님께서 거기 말씀을 자체는 배운 싱킹이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이 파워인 메커니즘과 좀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는 부분에서 사업권 통장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또 시대적 어떤 흐름 이렇게 새로운 정도가 이제 또 물리력 시점에 이런 부분에 누리가 필요한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5일부터 이제 신용정보 개정이 된 후에 시행되었죠. 그리고 한달 탐정 농철 신용정보 업자 외에는 사람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상수 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100개 넘는 행세, 자격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장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자격증 장사라고 표현했었는데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게 자격증 시장에도 돈이 되는데 이거 돈만 된다 그러면 그냥 등록을 하고 물론 지금 이 자격을 등록을 하면 국가시험 와이슨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 등록한 행정 관련 자격이 이게 신뢰성이 있나 없나는 어디서 판단을 해가지고 등록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후죽순 난관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제대로 법이 도입이 안 된다면 그 피해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탐정과 유사한 직업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신정인데 아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선택의 도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빨리 나인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과 성원인 이상수 원장님의 앞에 응원을 합니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신화된 어떤 수사 지형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의 문제, 미사 속에서 정보 확보의 어려움, 또 다양한 스코프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탐정을 제도가 막연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국가 지배권 내봤자 어떤 권한이 주어질지 사실 니들도 장담할 수 없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역할이 나는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는데 이래서 사회에서 어떤 수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가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키우면서 그럼 그쪽에서 보면 좀 어떤가라는 그런 스러운 어떤 달성은 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팀적으로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팀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문제 몇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과일 일주일 제도가 모든 국민의 어떤 과일 보호를 다 충립시켰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본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거나 자기 조직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어떤 평정화한 걸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남다리 주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상수 원장님의 발표하신 내용에다가 조금만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안들이 나왔어. 그렇지 않은 법안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부분들이 좋을 것인가. 탐중에 공적인 업무범위와 허용된 조사 의혹. 예를 들면 일본의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 미행 등등의 어떤 수단적인 부분이 오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존 지경적 변호사, 법무사, 신행정보 회사 등과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동아의 업무적인 부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리관계의 문제가 지금까지 법안을 보면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경찰청이 소감적으로 해야 한다 등등 문제가 계속 쌓는데 왔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과연 어떤 기관에서 아니면 여기 뭐 운영이라는 분들 잡아 중천지 사회, 인터넷 사회 이런 부분 투자를 의견까지도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탐정의 자격 관리 등록 갱신 교육과 훈련 징계를 담당하시는 어떤 효율적인 실효성이 있는 관리 감독 기구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 또 의미의 깊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사실 경찰도 이제 현장에서 수정하는데 옛날과 다른 부분이 개인적 보호법이 엄청 강화됐다는 분들의 예의는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팀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개인적인 문제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일까?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또 그럼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 권한을 주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어떤 체력이나 능력이 가진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연계 문제는 우리 한영욱 교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샘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참 대시합니다. 저는 이상수 원장의 이 발제문 자체가 지금 현재 대선 앞두고 좀 시적절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거와 연결시킨 데를 보면 기존에는 20대까지 어떤 국회에서 품종 관련점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고민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겠죠. 어쨌든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해관계 충분히 수정 대입 시기 마련 대학이고 또 국민적 시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밀한 전략이 추가적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에서 품종제도가 도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장점의 개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이니 학사기준 학과가 만들어지고 석사 교육은 대학원 과정도 만들어지고 또 탐정과 관련된 우리 전공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빨리 탐정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로 하지만 또 다른 학교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이상수 원장님께 지금 일본은 2006년도에 행정관련법이 도입이 돼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에서 마음부터 우리 잘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탐정 업무의 적동화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좀 잘 조화롭게 이 변화를 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입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이거를 질문으로 하면서 오늘 제품을 마치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로서는 이제 동국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지난 11대 경찰위원회에서 3년 동안 해 경험이고요. 현재는 서울시 전시경찰위 내부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경찰관을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집이했으니까 스님하고 그때 경험을 특별히 말씀드리다든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제가 또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나라 경찰 발전 위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방의 오종비기식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인기인별식의 경찰 개혁으로는 더 이상 발전에 도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합니다. 여전히 자기 결과적으로는 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다 보면 정치적 중립과 관련 없이 위원이 임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임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복이 7명인데 윤희근 청장을 임명할 때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후보자와 김광호 서울청장을 예림은 찾아가는 2명이 될 것 같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시위에 한다는 것만 통보가 되고 후보자가 누구라 이번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위원들이 각자 질문한 녹을 2개 또는 3개씩 주목되고 안 되니까 질문한 녹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누가 후보질 안에 질문하려고 적어졌군요. 내가 뭐한 때문에 그런 건지 말이든 막판에 그때 이제 그 기창용 청장의 사표를 내는 바람에 차장이 징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국제경찰장들이가 차장이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을 앞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유립은 차장이야말로 청량을 내정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장관이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일위를 원래 청장으로 임명을 하나니 동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수표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통과가 됐죠. 통과 안 되긴 역치하려는 유리백 청장도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겠는데 사실 만약에 투견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지금지라고나 생각이 보면 없어서 드는데 임명진 청원에 대한 실질적 문제도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질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립기관 변경돼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이 파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들어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청장을 장관하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찰청장을 장관급을 하지 말고 경찰위원장 장관급으로 해서 이분이 특혜에 남아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사람 낫다는 것을 시정위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을 이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뒤에 제가 이비에 터널 때문에서 많이 안 좋 이법이 했는데요. 그 자치경찰위원으로 와서 소린가
자치경찰위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청이라서 하청장을 지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전직 경찰관이 3분입니다. 1인병보다 훨씬 많은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석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 고위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고위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법이 개정돼서 고위직이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알차합니다. 그러나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한 21% 됐는데 지금 한 40% 가까이가 전직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의혹을 하다 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심의 의결하는 거니 왔을 때 심의 의결해 주는 거지 실체적 뭐 의견 거를 일컬어지 못합니다. 근데 자치경찰위에는 열심히 하려면은 시장 시위를 만나서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세금 제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청장하셨던 분이 사회 청장할 때 시장 등급이라 했던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까 오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실질화될지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계급의 축소 문제도 여기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계급 구조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경찰위원회에서 지금 경남경찰청장 김설이 그 당시에 기획과장이 매던 대변인 경찰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경찰 관의 숫자, 그러니까 경찰 정원을 좀 발표를 하시더라고. 당연히 정원이 피라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가장 많이 있는 3만 명 가까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경우에는 12,000명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나한테는 없지만 오히려 경위가 4만 명 가까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소승인데도 만들 때도 저는 사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한 20년만 지나면은 경위 경감이 늘어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경찰대학이나 간부고생 지구 경위 공개경쟁 채무시험 같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120명이 또 50명, 170명이면 정산에서 경위로 승진하는데 취업과 가입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런 170명을 접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330명만 가지고 승진해야 되니까 경사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반대가 심하거든. 경찰대 없애라니까 나 기다려. 대원이 근속승진 만들어줄게. 그래서 경위까지 근속승진 만들더니 승무원이 경감 근속승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경정 계급적 현대를 폐지했다는 것을 여기서 했습니다. 또 경찰개혁 정착에서 계급적인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좌장을 봤는데 굉장히 시끄러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발표자들도 전제적인 조건을 몇 가지 달았어요. 그러면은 경정계획까지 근속승진을 전제조건으로 경정계획 계급적인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부산치킨업에 있는 위원장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 도구를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부 다요 경위에서 경정까지가 한 9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급을 심의 계급을 일반 공무원 계급 마찬가지로 9계급으로 축소하자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무엇 계급을 없애냐 할 때 저는 경정하고 경정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시합값을 없애든지. 근데 내가 어떻게 승진했는데 그 계급을 없애냐라고 일선에 있는 주장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은 법제화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새 정부에서 이 국회의원들 새 정부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차기정부 경찰 개혁안 관련된 토론회랑 안 보고 토론회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칙에서 수석기능 계산 방안을 여쭤 출제된 실경 문제들 어디를 조금 더하게 하는 방안이 적었는데요. 지금 이제 탐정법 없죠. 이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면 조금 진행된 게 느껴지는 시간에는 이제 매진경 제도가 어떻게 발휘된 것이냐, 함정 제도의 어떤 기본을 찾아가 그 예민한 얘기를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것도 그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있던 제도들을 보면은 함정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에 범죄율이라든지 국가의 공공 서비스, 이제 특히나 치안 서비스의 적응 방식이나 실제로 접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금상의 제도를 만드는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어쨌든 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치안활동 내지는 공적인 어떤 서비스가 고도화돼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탐정제도 이 조금 결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행정 법인들이 굉장히 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들 활동을 보면은 사실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하고는 조금 무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절차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법률 전문가에 의한 제도 운영이 기본 설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들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연성이나 다양한 또 활동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좀더 안착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탐정 자체가 고용되는 전직은 정보에 기록되는데 디스커버리는 정보 자체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탐정 제도 도입하고 디스커버리를 국제하면서 쓰면 조금 배양은 다르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그만 제작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고 공부하는 스피커는 가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토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홍윤기 교수님 말씀 중에서 경찰 수사 기능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제 어디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평가하기에는 외부로부터 특히나 검찰에 대한 과물에서의 경찰 사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이라고 불려왔고 실제로 2010년 수사권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달성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의초에는 문제인데 2010년 수사권 유동 이후에 그러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수사는 길어지고 있고 수사의 품질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수사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기정부의 수사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수사 절차가 지금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율화하는 방안으로서 예전처럼 검찰은 정권 통치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라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경찰만 통치 안 하고 있고 다른 수사 주체들은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우리 수사 기능에 비해서 경찰만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서 통치를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한 마치 산업자금처럼 해버려가지고 복잡합니다. 이걸 정권 통치 방식으로
되돌려야지 수사의 효율성이나 수사 지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시야를 설정하는 우리 측근 시야이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지금 고소 고발장 넣으면은 나이도 안 벌칙이 예전에 한 2개월 3개월이면 끝났던 게 지금 2년 3년이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경찰 수사 기능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조직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경찰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부분에 대한 준비 부족을 준비 협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사 품질 향상이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경찰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려도 잘 하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려도 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잘 못하냐?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부족이 상당 부분 그런 수사 품질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사 조직이 부족한다거나 그런 수사에 이완이 부족하다 하면은 잘하는 수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때는 경찰 수사 해보면 잘하더라라는 기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금 작업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권 조정 중에 하나는 평준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그 다음에는 업무 관련해서 이제 수사 조직이 업무 편중으로 되어가지고 수사 품질이 하락 경향해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필요하고 지금 이제 탐정대도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탐정이 이제 경찰의 그 수사 이제 특정에 대한 뭔가 역할을 조금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찰의 소극적 수사 행위를 탐정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얘기가 경찰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탐정 제도도 망하는 것이고 경찰도 망하는 것이다. 경찰이 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능력 부족이 상당한 그런 소극적 수사인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증거를 가져다 바쳐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필요하고 경찰이 판단하는 거지. 경찰은 수사를 하라고 만든 이유가 증거도 찾고 필요하면은 사람도 잡고 조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거 못하겠으니까 옆에 탐정시켜가지고 탐정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 모아가지고 제출하니까 이건 처리해준다. 나중에 탐정은 수사하고 증거도 제출 안 했으니까 증거가 없네요. 해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2020년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민들이 개하면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불만입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 못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갖다가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대책이 안 났다는 거는 대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검찰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에 반사의 이익을 받아가지고 경찰 수사 조직을 좀 확대시키자. 핵수군을 어떻게 하자? 핵수군을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좋은데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경찰이 부족한 방식도 그리고 부실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대정치로 달려가는 거 아니냐. 대정치하고 싶으면은 수사 안 하면은 그냥 대정치할 수 있다라는 일선 경찰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지는 않나. 최소한 그렇진 않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하셔야지 경찰 분위기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정부에서 경찰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경찰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기능 불기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건은 행정경찰이 관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조금 관여자들이 좀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이거 팀장들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꼭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수사본부가 좀 더 독립적이어야지 정치권에 된다. 그 다음에 권력의 인형을 더 자유롭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안 하다는 생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되면은 신뢰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들도 아직 철학했죠. 그런데 몇몇 사건들 잘못 처리해가지고 조직 저렇게 막아가지고 거의 지금 우스갯소리 실전에 있는 상황이면 경찰도 압류행동을 하나 가지고 경찰 수사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있었지만 그때 가장 큰 골자는 경찰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치경찰제도 제대로 안 돼. 국가수사본부도 제대로 안 돼. 중단하는 방식은 내려있고 아무것도 안 된 걸 가지고 그걸 개혁이다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그게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국민들이 나아졌다.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개혁을 이루려고 하면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가수사본부도 만약에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벌칙적으로 독립시켜야 있고 자치경찰제도 필요하다면은 조직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한 지공 세 가지 포인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찰적으로만 미디어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모험가를 만들고 바뀌었으니까 개혁이다라고 이런 정치가라면 이 개혁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벌성이 더욱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경찰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결국에는 장애물로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정부에서 만약에 경찰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상하는 거예요. 자기들 또 너무 있다 싶어 싸고 센자 우리 영화에서 말 따가요로 조센지 따라와 무조건 가도입니다.